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강 채권의 수익률 시작해볼게. 자, 1문단이야.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채권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라고 했어.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좀 어렵지? 이 채권의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데 좀 다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채권이라는 것이 일단 유가증권 이렇게 나왔어. 유가증권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이 말도 어려워가지고 요게 가가 가격이야. 가격, 돈. 가격이 있는 증권이라는 것이 권리증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 가격이 있는 권리증서, 그 돈에 대한 권리증서, 이런 거거든. 그러면 요거 채권에 대해서 내가 3개 여기 글에 나온 거 쓸 거고, 그 전에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채권을 국가도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채권을 발행하면은 얘네가 왜 채권을 발행하냐면 돈이 필요해서 그래.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이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사게끔 하는 거야. 돈을 빌려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어떤 증서로 이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사법상에 그 재산권을 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 채권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걸 액면가라고 해. 액면가를 꼭 적어야 되고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만기를 꼭 정해야 돼. 만기. 빌리는 거니까 언제까지 빌리겠다라는 만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 이런 식으로 적어. 그러면 이 채권을 어떤 사람이 사는 거지. A라는 사람이 채권을 샀다는 것은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액면가에 적힌 1,000만 원을 국가에게 빌려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1년 후가 되잖아. 만기 1년이니까 1년 후가 되면은 국가가 자기가 빌렸던 1,000만 원을 이 A라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게 채권이거든. 일반적인 채권은 이래. 그러면 얘들아, 좀 생각을 해봐. A라는 사람은 자선사업인가? 이 1,000만 원이 막 남아 돌아서 국가에게 빌려주는 건가? 이럴 리가 없잖아. 돈이라는 것이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도 붙고 하니까, 아니면 혹은 다른 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돈을 불릴 수가 있거든. 그럼 국가에게 왜 빌려주냐?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줘, 얘들아. 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채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다달이 주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주거나 이제 이자를 받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도 채권을 삼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는 어떤 이득을 누리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이 채권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글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좀 써볼게. 채권의 발행 주체부터 써보자.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나왔어? 국가거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거나 아니면 기업. 그래서 너희 그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봤었을 거야. 그 다음에 발행 목적. 그럼 채권을 왜 발행해? 국가나 기업이 도대체 채권은 왜 발행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자금 차입. 돈을 차입. 빌려서 드리기 위해서. 차라는 게 빌릴 차자야, 얘들아. 그리고 뭐가 결정돼 있어야 돼? 만기. 그 다음에 액면가.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요게 요 이자 같은 것,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에게 이제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이게 이제 채권인데 얘들아 그 다음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할인채라는 게 나와. 채권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 한번 볼게.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가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채권의 종류 중 하나야 할인채. 그러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그치? 요거 얘기하는 거야. 만기랑 액면가 정해졌어. 그럼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어. 빌려줬으니까 그 원금 받는 거야. 그런데 할인채란 여기부터 잘 보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돼서 낮은 가격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뭐가 좀 특이해? 액면가보다 그러니까 1,000원이 액면가면 1,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다라는 거야. 자, 아까 일반적인 채권은 액면가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발행되는 거거든. 할인채는 이 1,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는 거지. 그리고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아. 좀 이상하지? 계속 볼까? 이 할인채의 가격, 아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는 이 할인채의 가격은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거든. 자, 할인채 가격은 뭐랑 똑같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다. 너희는 여기를 보면 돼. 할인채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로 결정하는데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여기서 뭐라고 다시 말하고 있냐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액면가의 현재 가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부터 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자 밑에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 1문단에서 할 얘기가 많아. 1문단 할인채 이 할인채는 두 가지 특징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줬거든. 뭐라고 했냐면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돼 조금 특수한 어떤 그런 채권 중 하나야. 그리고 만기에 그런데 액면가보다 가격이 낮았는데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다는 거야. 액면가를 지급받는다. 됐니? 자, 특징. 액면가보다 가격은 낮아. 하지만 만기에 그 써있는 액면가는 지급받는 거야. 요거 좀 설명해 줄게.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똑같아. 국가가 할인채를 발행한 거야, 이번에는.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인채, 채권인데 이번엔 할인채를 발행해서 A가 할인채를 사기로 한 거지. 자, 할인채의 액면가 1,000원으로 갈게. 아니야 얘들아. 요거 1,100원으로 좀 갈게. 이유가 있어. 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할인채 액면가 1,100원 그리고 만기는 1년짜리 이런 할인채를 발행했어. 그러면은 이건 할인채이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 있잖아. 채권의 가격이 1,000원 이런 식으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적고 설명을 해줄게. 액면가 1,100원보다 낮은 가격이 되고, 알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할인채의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져. 액면가의 현재 가치.
자, 중요한 건 이거야. 할인채 가격이 얼마예요? 할인채 가격은 어떻게 구해요? 뭐예요? 라고 하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 좀 설명을 해줄 텐데, 얘들아, 이 어떤 개념을 먼저 생각하면 좋냐면은 너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건 알고 있니? 다시 말할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참고야. 예를 들어서 90년대랑 지금 2025년이랑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90년대에 뭐 짜장면이 3,000원이었다고 해보자. 사실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지금은 짜장면이 10,000원 줘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물가가 오른 거지.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90년대에는 3,000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었거든. 하지만 2025년에는 3,000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0.3그릇? 이 정도 먹는 건가? 이렇게밖에 못 먹어. 그럼 똑같은 3,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확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화폐의 가치는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90년대의 3,000원과 2025년의 3,000원은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025년의 3,000원이 90년대는 얼마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90년대는 2025년에 3,000원이 90년대는 얼마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가 아마도 뭐 대충 한 500원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치? 더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과거일수록 그 가격은, 돈은 적어지고 이 똑같은 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겉으로 보이는 액면가는 커진다는 거거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그럼 시작해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할인채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할인채가 1년 후에 1,1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이 1년 후 1,100원이 지금 1년 전, 지금 얘가 현재야. 현재는 얼마일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현재 얼마가 1년 후에 1,100원일까? 이걸 구해보고 싶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할인채 가격이라는 게 액면가 1,100원이 1년 후에 1,100원이 현재는 얼마일까? 이거 지금 구하는 거거든? 괜찮니? 다시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 현재 1,000원이 있어. 1,000원. 1년 후에 이 1,000원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냥 은행에 넣는 것을 기준으로 해볼게. 이걸 그냥 집에서 1,000원을 놔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은행에 넣잖아. 그럼 은행의 이자율만큼 붙어서 불어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자율을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할게. 이런 이자율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1,000원을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잖아. 연이율을 적용하면은 1년 후에는 1,000원에다가 1,000원 곱하기 0.1 해서 100원이 되겠지? 그래서 1,000 더하기 100원에서 1,100원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썼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1,000원에다가 1 더하기 0.1을 곱해서 1,1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원금 1,000원에 이자 100원 붙어서. 맞지? 계산하는 방법이 이건 거야. 괜찮니? 요 계산 알지? 요 계산 어떻게 나와요?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써준 거야. 원금 1,000원에다가 1,000원에 이자율 10% 0.1 곱하면 이자가 나와 100원. 그래서 1,000원 더하기 100원.
해서 지금 1,000원 뺀 거고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뺀 거 이거 산수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0.1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현재 1,000원이 1년 후에 1,100원이 된다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자율이거든. 그래서 1년 후 혹은 몇 년 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이자율을 곱하면 돼. 맞아? 그러면 거꾸로 간다. 거꾸로. 1년 후 1,100원이 현재 얼마예요? 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현재를 x로 놓거나 계산해볼게. 현재 x가 이자율은 10%니까 1.1 곱했을 때 1,1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계산 어떻게 해? x는 1,100 나누기 1.1 해서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했어? 나눴어 얘들아. 계산 방법 알겠어? 1년 후 1,100원이 현재 얼마야? 라는 걸 알고 싶으면은 이자율 가지고 나눠버리면 된다고. 됐니? 그렇게 구한 거야 얘들아. 요 할인채 가격도. 할인채의 액면가가 1,100원이야. 1,100원은 이제 1년 후, 이게 만기가 1년이니까 1년 후 1,100원이 현재 얼마야? 라고 계산했더니 1,000원이 된 거야. 맞지? 방금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할인채의 가격인 1,000원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한 거지. 자, 이해되니? 됐어? 요렇게 구한 거야. 요거야. 그니까 이 할인채라는 건 좀 특이한 거지. 1년 후에 1,100원을 국가가 다시 원금을 갚을 거야. 대신 네가 나에게 1,100원의 현재 가치만큼 돈을 빌려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됐니? 자, 그럼 글을 다시 갈게. 글을 가서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 조금 전에 읽었던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고 한 문장 있잖아.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왜 같아지냐라는 그 이유를 말한 거야.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왜 같아지냐면 이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아.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잖아? 그러면 다시 상승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똑같아진다는 거야.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잖아? 그럼 다시 하락해. 그래서 똑같아진다고. 항상 할인채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격이 좀 가치잖아. 이게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게 측정이 됐어. 가격이 어떤 가치보다 낮게 측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보다 가격이 낮네? 야, 우리 저거 사자 하면서 막 몰려가 사람들이. 그치? 가격이 낮으니까 싼 거 사고 싶잖아? 사람이 많이 몰려가면 걔는 그 할인채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몰려갔어? 그럼 지금 수요자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아진다고. 그런 원리야. 얘도 똑같아. 액면가 현재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높아. 사람이 잘 안 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그냥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에 두 개가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볼게. 이때 현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줘.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중요한 말이 나왔네. 현재 가치가 뭐냐면 미래의 특정 금액 1,100원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 이자율로 나눈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그랬더니 1,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돼? 자, 현재 가치 다시 써볼게. 현재 가치는 미래의 특정 금액이 있어. 1년 후 1,100원 이런 거. 미래의 특정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야.
할인율로 할인한다라는 말이 좀 낯설까? 할인율로 할인 깎았다는 거지.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이렇게 표현한 거야.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자, 여기서 알 것은 요 할인율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 할인율이 무엇인지. 얘들아, 우리 요 할인율 이자율이었어, 이자율. 아까 10% 곱해서 1년 후 돈을 구하듯 1년 후에 1,100원은 10%를 1.1로, 그러니까 10%니까 1.1로 나눠가지고 현재 시점 가치로 구했지. 그래서 요 할인율은 이자율, 즉 시중금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할인했다라는 건 나눴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조금 더 읽어볼게.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우리 했지.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야. 어떻게 했는데? 1,100원을 10% 1.1로 할인했어. 그랬더니 1,000원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1,000원, 현재 돈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 이자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해준 거야. 현재 가치인 1,000원은 미래에 1,100원이 되잖아. 그렇다면 미래의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야. 이것은 뭘로 계산한 거야? 시중금리 연 10% 가지고 계산한 거야. 이것이 바로 할인율이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니? 계속 갈게. 할인채의 가격은, 할인채의 가격, 요거 얘기하는 거지.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짐으로, 방금 같다는 소리 계속했지.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얘들아, 또 같아진다고 나왔어. 뭐하고 뭐가 같아진다는 거야? 시중금리와 수익률이 같아지네. 맞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시중금리랑 뭐가 같다 그랬어? 할인율이 같다 그랬지. 그거랑 또 뭐가 같아? 수익률이 같아. 자, 중요해. 할인율과 같은 말 시중금리. 시중금리 여기도 나와 있어. 그거랑 같은 말 수익률.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그게 중요해. 알겠니? 1문단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이걸 바꿔서 내거든. 자, 됐어. 자, 정리를 다시 해줄게. 야, 얘들아, 요거 하나 좀 써놓고 가야지 나중에 안 헷갈릴 것 같은데. 현재 시점의 가치 X,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X 곱하기 1.1이 1,100원. 1.1이 어려우면 1 더하기 0.1. 0.1이 뭔가요? 금리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시중금리요. 이렇게. 따라서 X를 구하는 방법은 1.1분의 1,100 이렇게 한다는 것.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랬을 때 채권의 수익률에 대해서 얘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 이 채권의 수익률은 뭐랑 같아? 시중금리랑 같고, 시중금리는 다시 말하면 할인율과 같은 거야. 얘들아, 시중금리는 이자율이거든. 결국 다 같은 말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 바탕으로 뭘 하나 좀 더 써줄게. 생각해야 될 게 좀 있거든.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시중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거든. 시중금리랑 채권 가격 이렇게 하자. 시중금리가 높아졌을 때, 시중금리가 낮아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거. 얘들아, 채권 가격은 뭐냐면 요거야.
할인채의 가격이야. 액면가는 안 변해. 액면가는 애초에 채권이 발행될 때 고정이 돼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채권 가격은 그걸 얼마에 사냐. 이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헷갈려. 어떤 면에서 헷갈리냐면 우리가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이자율 개념으로 곱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이 있는데 금리가 5%에서 10%로 늘어났대. 그럼 내 돈이 불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아니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 요게 중요해. 그럼 요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X가 요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X잖아. X가 할인채의 가격이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금리가 들어가잖아. 금리분의 액면가야. 액면가는 안 변한다 그랬지.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럼 분모가 커지는 거지. X는 작아지는 거야. 가격,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나누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분모에 들어가는 친구니까. 이해되니? 그럼 금리가 내려가. 분모값이 적어지니까 X값은 올라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요거 됐어? 요렇게. 여기 나누기 값이라는 걸 기억하고 요렇게 거꾸로 외우면 돼.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쌤은 투자를 잘 모르고. 그래서 요렇게 너희는 여기 분모값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 돼. 됐지? 1문단이 좀 설명할 게 많아서 길었어. 자, 2문단 갈게. 2문단.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만기가 다르다라는 거는 장기냐 단기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만기가 뭐 1년짜리냐 만기가 뭐 3년짜리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3년짜리와 1년짜리의 수익률의 격차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 조금 보자 더. 그림 1은 그림 1 여기야.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얘들아 여기 이 문단은 그래프만 읽을 수 있으면 돼. 그림 1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읽어? 만기가 길수록 1번 그래프는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한다.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는 그래프 해서 수익률 곡선이 요거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 채권의 수익률.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은 이런 수익률을 갖는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프 봐봐. X축이 만기야. 만기가 길어져. 그럼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건 아니다. 지금 늘 그림 1번 같은 건 아니야.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림 2는 어떻게 그럼 읽으면 돼? 아이고야, 잠깐만. 그림 2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해버려. 만기 수익률이 하락한다. 보이지? 만기가 길어졌는데 만기 수익률이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런 음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됐니? 두 가지 얘기했다는 건 어떨 때 이쪽이고 어떨 때 저쪽인지를 말해줄 거라는 거거든. 자, 얘들아 이 문단은 특별히 필기할 거 없고 요렇게만 써놓으면 돼. 그림 1의 해석, 그림 2의 해석. 일단 요렇게만 써놓으면 돼. 자, 그럼 3문단 넘어갈게.
그렇다면 3문단이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제 요거 알려주겠대.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양인지 음인지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거든. 여기 한번 잘 보자.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00원을 가지고 채권에 2년간 투자한대. 요 2년간이 장기 투자라고 그냥 본 거야.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장기 채권, 2년 만기짜리 채권을 사는 방식이 있고 1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2년 동안 연속해서 사는 방식. 1년 만기 채우면 다시 1년 만기 채우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인 거 괜찮지?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당연하지. 어디 수익률이 더 큰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이라고 하자. 얘들아, 헷갈리기 시작해. 자, 적으면서 할게. 3문단부터 이제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글을 봐야 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A라는 사람이 10,000원이 있어. 이 10,000원을 가지고 뭐 한다고? 채권에 투자를 할 거야.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투자할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대. 어떻게 있냐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여기 이제 2년이잖아. 2년짜리 채권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 그치? 그랬을 때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여기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A라고 한다는 거야. A가 수익률이야, 수익률, 만기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1년 투자하고 다시 1년을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 현재 시점에서 1년까지의 만기 수익률이 B인 거고 그 다음 1년 후부터 다시 1년은 B'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놓고 있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계속 볼게.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이번엔 투자하는 경우에 2년 만기 채권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A이다. 자, 요거 되니? 요거 돼? 자, 다시 얘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2년 뒤에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 얘들아, 요거 그 이자율처럼 계산하면 돼. 요 A가 수익률이었잖아. 그치? 수익률이니까 이자율처럼 계산하는 거거든. 똑같거든.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원은 쓰지 말까? 10,000원을 가지고 1년 뒤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게 1년 단위니까 그건 뭐냐면 1 더하기 A. 이렇게 헷갈릴까?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거든.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A인 거야. 10,000원 원금에다가 10,000원의 수익률 곱한 게 이자겠지.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야. 됐어? 요게 이제 1년 동안 요게 여기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넣어놨고 여기다가 다시 1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다 곱하는 거잖아. 다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 곱하기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A, 1 더하기 A.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볼게.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에 재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1년 나눠서 투자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B 했잖아? 거기다 요거 가지고 다시 1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되지? 똑같지? 그래서 1년 하는 경우는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B, 이 금액에 다시 1 플러스 B 프라임, 이만큼의 돈을 얻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지?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얘들아,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거든? 여기다가 이 마지막 문장에다 밑줄을 쳐야 돼. 이 3문단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야. 수익이 결국 같아진다. 이게 되게 핵심이야, 얘들아. 요걸 알아야지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 요거 너무 중요한데, 요게 지금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A가 있고, 그 다음 얘는 1년 만기 채권 플러스 다시 1년을 더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에 두 방식이 수익이 같아져 버린대.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수익이 달라. 예를 들어서 A 쪽에, 그러니까 2년 만기 쪽에 수익이 높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 맞니?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수익률은 떨어져, 얘들아. 요게 이해가 될까? 자, 요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이 채권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채권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수익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형성됐다고 쳐봐. 이게 조금 뭔가 부정확하네. 잠깐만. 0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가 수익이라고 해봐. 수익이 보통은 여기가 가격이고, 이 채권의 가격이 있잖아. 가격 요만큼, 수익에서 가격, 요 차이가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 내가 이만큼에 샀는데 여기까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왜냐면 수익은 정해져 있으니까. 왜냐면은 뻔하니까. 액면가가 정해져 있었잖아. 액면가가 뭐 10,000원이라고 해봐. 10,000원 가지고 낼 수 있는 수익은 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수익률이 여기가 더 높대.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려. 사람이 몰렸으니까. 그치?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까 했지?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그럼 얘들아, 아까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져 버려. 맞니? 그럼 어떻게 돼? 야, 여기 수익률이 낮아. 절로 가. 야, 다시 절로 가자. 하고 절로 막 내려가. 절로 막 이동해.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가버리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 그래서 다시 수익이 제자리로 찾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결국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2년짜리나 1년 플러스 1년짜리나 수익 자체는 같아진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이해됐어? 요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같아져. 이게 포인트. 어딜 가든 똑같아. 그렇게 큰 차이 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됐지? 자, 그 다음 4문단 갈게. 4문단. 그런데 A하고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 얘들아 이거 무슨 얘기야? A는 2년 만기 수익률, B는 1년 만기 수익률은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있지. 얼마인지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B'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 만기 수익률이야. 그렇잖아. 1년 후부터 1년짜리니까 1년 후의 수익률이 얼마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관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B'을 계산할 때 기대치를 반영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B'은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이해됐지? 좀 더 읽어보자.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에 만기 수익률 차이. 얘들아, 이 말이 좀 어렵나? 2년 만기와 1년 만기 사이의 수익률 차이, 다시 말하면 장단기 수익률 격차. 됐지? 장기, 단기, 2년짜리랑 1년짜리의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왜 그러냐면 A하고 B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반면 B'은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기대치, 사람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로 인해서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나? 자, 여기 봐봐. 여기다 요거 적고 가야 돼. 자, B'의 특징. A하고 B와 달리 얘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예언가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영돼 있어? 사람들의 기대치가 반영돼서 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냥 이 정도의 수익률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B'을 계산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써보면서 얘기할까? 자, 따라서 별표. 장단기 수익률 격차.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어디에 의존한다고? B'에 대한 기대치. 여기에 의존을 한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 자, 계속 보자.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B'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B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B'이 더 높을 거야.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야. 그러면 A는 B보다 높고, 뭐가 더 높다고? A가 높아. A가 여기 2년짜리. 그리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어려워. 알겠지? 자,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거든? 요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요 결론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적고 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된다. 여기, 아까 요 2년이랑 1년 더한 거, 여기에 지금 수익이 같아진다부터 시작을 할게, 얘들아. 수익이 같아진다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우리 그냥 수학적으로 요 수식이 요거랑 요게 같잖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적을게. 만을 빼버리고, 이런 공식이 나와. 1 플러스 A 제곱이 1 플러스 B 1 플러스 B 프라임.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 맞지? 요렇게. 여기 이렇게 적어 놓고 갈게. 자, 첫 번째 1번이야. 얘가 뭐라고 했냐면 B하고 B 프라임 중에서 B 프라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 그러니까 B 프라임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야. 투자자의 기대치가 지금보다 1년 후에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년 뒤에 수익률이 높을 거다? 금리가 높을 거다. 금리가 뭐야? 이자율이야, 얘들아. 수익률이 이자율이잖아. 자, 여기 됩니까? 지금 여기 B'이 다 수익률이잖아. 수익률은 이자율이야. 이자율은 금리야.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년 후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것이다. 잘 될 거라는 거야. 경기가 좋을 거다.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뭐라고 되어 있었어? A가 B보다 높고 A가 B보다 높고 이렇게 돼 있거든. A가 뭔데? A가 장기 수익률이지. 그 다음 B는 단기 수익률이잖아. 그치? 그리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 우리 아까 수익률 곡선 봤는데 수익률 곡선이 양의 기울기면 어떻게 가는 거였어? 이렇게 가는 거였지.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경기가 호황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더 인상되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장기 2년짜리가 더 높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계속 갈게. 반대로야. 투자자들이 B'이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뭐가 낮다고? B'이 낮아.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만 설명했거든? 자, 적으면서 다시 생각해보자. 반대 케이스니까 B하고 B'이 있을 때 나 지금 맞게 했니? B'이 더 낮아. 그러니까 지금 1년 후가 더 낮을 거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떤 거야? 1년 후가 수익률이 낮을 거라고 보는 건 금리가 낮을 거다. 이자율이 낮을 거다. 즉,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지. 금리가 하락. 그럼 이 말은 뭐야? 경기가 안 좋을 거야. 경기 불황. 경기가 불황이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야. 뭐 경기 침체라고도 해. 똑같아. 경기가 침체되어 금리가 하락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대, 얘들아. 음의 기울기는 아까 또 앞에서 봤었지? 음의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 A랑 B 중에서 어디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야? B가 단기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지. 거꾸로 쓰면 되지, 아까랑 다르게. 장, 단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장, 단 어디가 더 높다고 보는지. 됐니 얘들아? 됐어. 그래서 이때는 음의 수익률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얘들아 여기서 안 끝내고 하나 더 할 거야. 자, 세 번째. 지금 보면은 B하고 B'이 크다 작다라고만 비교돼 있지 같다고는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 경우도 경우의 수에 들어가야 되겠지. 맞니? B하고 B'이 같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래? 자, 이제 수식으로 갈게. B하고 B'이 같으면은 여기 그냥 B'이 B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돼? 1 플러스 B의 제곱이 돼버리네? 그러면 1 플러스 A 제곱이 1 플러스 B의 제곱이네? A하고 B는 같아지는 거야. 맞니? 그치? 그러면 봐. B하고 B'이 같은 경우는 1년, 지금 현재랑 1년 후가 똑같아. 다시 말하면 금리의 변화가 없다. 경기가 유지되는 것이고, 금리의 변화가 없으니까 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이랑 그 후 1년이 그대로 금리가 안 변해. 그럼 결국에 A하고 B 같다고 지금 나왔었지? A하고 B가 같아. 2년 동안의 수익률과 1년의 수익률이 같아.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래프가 그려져. X축이 만기잖아? 그치? 쭉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 똑같아. 이렇게. 맞지 얘들아? A하고 B가 같으니까 지금이나 1년 후나 2년 후나 계속 같은 거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챙겨야 해. 자, 이해됐어? 요렇게 그래프를 혼자 3개로 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끔 공부를 하면 돼. 자, 그럼 나머지 읽어보자. 이것은 여기 지금 1번, 2번 우리가 했잖아. 이것은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경기가 호황일 거야, 침체, 불황일 거야 이런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고 수익률 곡선 양이냐 음이냐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왜냐면 2년 후, 3년 후, 4년 후의 금리 변화는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지? 예를 들어, 얘들아, 다시 예를 들어줬어.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이거 앞에 거랑 우리 대응시켜 볼래? 똑같은 말이 있거든? B프라임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높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경기 호황이 예상돼서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인 거야. 맞지? 그러면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 말도 괜찮니? 금리 상승을 예상하니까 장기 채권 2년 후 3년 후가 수익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아까 했던 거 지금 내가 써준 거랑 다 일치되는 거지. 자,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로 할까? 투자자들이 B프라임이 낮을 거라고 믿는 경우, 그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금리 하락을 예상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들아 요 필기해준 대로 알면 될 것 같아. 두 개 합해서 써놓은 거야.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한다. 수익률 곡선의 기능이 뭐냐면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라는 거지. 이해됐어? 됐니? 자, 얘들아 그러면 정리 하나만 더 하고 한 가지 뭘 정리할 거냐면은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 됐어? 요거 이렇게 혼자 연습 몇 번 해봐야 돼. 이거 보고서는 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음에 문제를 못 풀 것 같거든.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해서 요 몇 가지 수식 있잖아. 요게 그냥 머릿속에 좀 익혀둬야지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 문제를 풀 때는 바로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문제로 갈게. 수능 특강 책 114페이지 펴보자.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장단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격차에 따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우리 이거 방금 했던 건데 기억나니?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일 경우랑 음일 경우가 있었잖아. 그치? 양일 경우에는 어땠었어?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어떨 때 해볼까? 양의 기울기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됐을 때, 음의 기울기는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졌었지. 이게 좀 생각나면 좋고. 자, 2번 현재 가치란 미래의 일정 금액과 가치가 동등한 현재의 금액. 맞지? 미래의 1,100원이 현재 얼마니? 1,000원이야. 가치가 동등한 것. 맞는 거야. 3번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해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뭐였냐면 얘들아,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할인채의 가격이었어. 할인채의 가격. 요거 기억나?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야. 그러니까 채권 가격. 그래서 이게 채권 가격이야. 채권 가격.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금리가 올라가면은 요 채권 가격 X는 금리 나누기 액면가잖아. 액면가 나누기 금리잖아. 액면가 나누기 금리인데 액면가는 안 변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요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그랬지. 분모가 커지니까 하락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할인채의 가격은 상승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할인채의 가격이 채권 가격인걸? 왜 얘는 상승해? 똑같이 하락해야지. 이해됐어? 이거 지금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물어보는 동시에 할인채 가격이랑 액면가 현재 가치가 같은 말인지를 아는지까지 지금 같이 물어보고 있는 좋은 선지야. 중요한 선지니까 잘 보고. 답은 3번이고. 자, 4번 볼게. 채권 투자는 채권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채권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게 뭐야? 이게 액면가의 현재 가치잖아.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 이게 채권 가격이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 가치랑 채권의 가격이 서로 일치하게끔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4번 맞는 것. 5번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할인채 가격이 같다면 얘들아 액면가의 현재 가치랑 할인채 가격, 채권 가격 여기 같게끔 결국에는 형성된다 그랬지. 그러면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다. 수익률은 시중금리랑 똑같다 그랬지. 수익률, 시중금리, 할인율 다 똑같은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이 나야 돼. 1번 중요해. 선지 다 중요하거든. 그래서 좀 자세히 잘 보고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사람은 지문을 여러 번 읽고 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 2번. 이게 이제 어려워. 2번 어려운데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가의 형태를 설명한 내용. 자, 기억이 2년 만기. 2년 만기. 앞에서 찾으면 되거든. 기억이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그 다음 니은은 1년 만기 채권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1년 만기 채권을 사는 것. 연속 2번 하는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가를 설명한 거. 가가 뭐냐면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의 형태. 수익률 곡선 이거잖아. 그치?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적절한 것 이렇게 물었네. 자, 해보자.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얘들아 2년 만기 수익률 1년 2번 한 만기 수익률은 원래 동일하게끔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늘 같아진다 그랬잖아. 그치? 같아져.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었잖아. 우리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랑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동일하다 그랬잖아. 동일. 10,000원에다가. 그치? 이렇게. 이 경우에 가가 항상 수평선? 항상 이렇게 된다? 아니었잖아. 어떻게 해도 돼? 양도 됐다가 음도 됐다가 수평선도 됐다가 이랬었어. 그치? 어떨 때 양이 돼? 계속 물어보게 되네. 어떨 때 양이 돼? 장기.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 A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어떨 때 음이 돼? 단기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어떨 때 같아? A하고 B가 결국에 똑같다. 동일하다고 생각될 때.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수평선 아니야.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낚은 거야.
동일하잖아. 수평선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금 너희를 낚은 거야. 되게 1차원적으로 낚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2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지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더 커졌대. 원래는 동일하게 맞춰지는데 더 커진다는 거거든? 얘들아, 요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익률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2년 만기 그 수익률이 커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몰려가. 아까 얘기했었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수익률이 커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결국에는 수익률이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걸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갖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은 아예 가정을 커진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수익률이 커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떨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가의 기울기가 상승할 수가 없어. 만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락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커지면 한 다음에 얘기하니까. 3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이렇게 동일하되 1년 뒤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이 말은 뭐였어? 경기가 어떨 거라고? 호황일 거라고 예상한다. 이거였지? 금리가 호황일 거라고 예상한다는 뭐였어? B'이 그러니까 1년 뒤에 수익률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예상한다. 이거였지? 그러면 뭐였어? 양의 기울기였잖아? 맞지? 음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3번은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 B네. 그치? 기억의 만기 수익률은 A네. B가 A보다 작다면 이라고 돼 있어.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다면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우리 이거 계속 했잖아. A가 더 크면 양의 기울기. 4번이 답이네. 5번 할게.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 B, 1년 뒤의 만기 수익률 B', 그리고 A, 기억의 만기 수익률 A가 다 동일하다면. 이거 뭐야? A랑 B랑 B'이 다 동일하다? 즉 결국에 A하고 B가 동일하다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평행하다 그랬지. 맞지? 수익률이 다 똑같으니까, 금리가 다 똑같다.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양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때는 평행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얘들아, 됐니? 중요해. 여기 가지고 아마 선지를 변형해서 내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1, 2, 3, 4, 5 정확히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정말 단순하게 서답을 내신다면 이런 데다 가로 뚫고 상승, 하락 뭐 이런 거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어떤지 이런 거 쓰라고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선지 변형 잘 할 수 있도록 공부 좀 열심히 해봐. 자, 3번 갈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자. 보기. 한국은행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경기가 하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어쨌든 기준금리를 내렸어.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림에 따라 1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2.5에서 2.3으로 하락했고 수익률이 그냥 하락했네. 수익률이 얼만큼 하락했냐면 0.2만큼 하락했네. 1년 만기 국채는, 단기는.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3.0에서 2.7로 하락했네. 얘도 0.3 정도가 하락했네. 장기 국채네.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 갑은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뭔 거야? 경기 하락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1년 만기 국채랑 10년 만기 국채 중에 어느 것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경기가 향후 10년간 하락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은 B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개념으로 B하고 B 프라임 중에서 B가 더 크고 B 프라임이 내려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냐면 장기랑 단기 중에서 당연히 단기의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 수익률, 그 장단기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거야.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짧은 거 할까? 그러니까 단기가 짧은 거 할까? 만기가 짧은 거 할까? 긴 거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 왜 고민하는 거냐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금리가 인하되면은 지금 B프라임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걸 생각하고 보자. 그리고 다 할인채. 할인채네. 1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었다. 얘들아,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건데.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원래는 단기가 2.5% 수익률, 장기가 3.0. 그래서 격차가 어느 정도였냐면 0.5였거든?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 2.3, 2.7. 격차가 0.4로 된 거야. 그냥 플러스는 상관없겠다. 0.5에서 0.4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1번은. 자, 2번. 한국은행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달리 경기 하락의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 얘들아, 요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장기 말고 단기로 가야 되는데 장기 국채에 투자해야지라고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면은 장단기 수익률 격차 있잖아.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지금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0.4잖아. 0.4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2.7, 2.3 이렇게. 알겠지? 2.7, 2.3. 2.7, 2.3 이거 맞나? 맞아. 지금 수익률 자체가 여전히 2.7, 2.3. 즉 2.7하고 2.3의 차이가 0.4거든? 플러스 0.4야. 잠깐만. 플러스 0.4. 이렇잖아? 이거 자체가 여전히 플러스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가 아니고 양의 기울기, 양의 값이니까 경기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은 맞는 거고, 자, 3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금 얘기한 거 플러스 값이잖아, 여전히.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이 이제 장단기 수익률 격차의 곡선이니까 그것이 여전히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맞는 것. 4번. 경제학자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 금리 인하, 금리가 내려가 얘들아. 금리가 내려가면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투자. 얘들아, 투자라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채권을 사는 거잖아.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채권 가격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리가 인하한다라고 돼 있지.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것은 우리 채권 가격과의 관계 생각하면 돼.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을 샀어. 채권을 어떤 가격에 샀거든? 근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계속 내려가. 그럼 가격이 내가 산 채권이 올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인 거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채권을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샀어. 100만 원에 샀어. 금리는 예를 들어 5%였다고 쳐봐 그냥. 그런데 금리가 자꾸 떨어져. 3%, 2% 이렇게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금리가 내려가니까 채권 가격이 110만, 12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지. 이해되니? 단기보다 장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행된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딱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 10년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5번 봐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1년 만기 국채보다 10년 만기 국채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요거 한번 찾아볼까? 1년 만기 국채는 0.2 내려갔고 10년 만기 국채는 0.3 내려갔지. 얘가 더 크네. 그 이유는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니까. 우리가 아까 내용 나왔었지.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해. 왜냐면 미래의 그 기대 금리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일수록 더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맞는 거야. 됐니? 5번 선지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니까 잘 봐주고 3번에 답 4번 이렇게 해주면 돼.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네. 자, 뒤에 4번까지 갈게. A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A가 뭐냐면 얘들아 A 여기로 보자. 여기 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이거야.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여기였거든. 자, 그러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래. 답을 볼게. 답 먼저. 답이 3번이거든. 만기가 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금리 B'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거 맞지? 현재 A 또는 B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B'에 의존하는 거지 뭐. 정확히 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1번 볼까?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 말 자체는 나쁜 게 없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불안하니까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B'에 의존하는 까닭은 아니지. 그 까닭은 아니니까 전혀 헛소리를 다른 말을 했으니까 틀렸고. 자, 2번. 만기가 긴 채권이 만기가 짧은 채권에 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채권 가격이 만기가 기냐 짧으냐로 결정됐던가? 아니지. 그치? 가격은 뭐에 따라 결정됐어? 그냥 금리에 따라 결정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4번.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해당 채권의 만기 수익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익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 아닐까? 만기가 기니까.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낮아진다 틀렸고 5번 만기가 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만기가 짧은 채권과 달리 현재 금리와 관련 없기 때문이다. 금리와 관련이 없는 건 없는데 그치? 늘 금리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나머지 소리 다 이상한 거 보이지? 자, 요 말이 확실하겠지. 미래 예상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아 이거 내가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복습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여러 번 돌려서 꼭 복습해봐. 여기까지 할게. 정말 수고 많았어.